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슈마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슈마트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는 가천대학교랑 차의과대학교, 일명 수도권 대학교를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상위권 대학교만 해드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천대학교나 차의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가천대학교나 차의과대학교 반영하는 방식이 좀 틀리지만 100분위가 한 80점대는 형성돼야 된다. 가천대학교는, 80점대 한 후반 정도, 차의과대학교는 80점대 한 초반 정도가 형성돼야 되는 대학교인데, 자, 그러면 가천대랑 차의과대학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학교랑 차의과대학교, 가천대학교는 일단 경기 남부의 자존심이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차의과대학교는 경기 북부지방의 그래도 네, 좋은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학교가 다 좀 보건 색깔이 있는 학교인데, 가천대학교는 이제 보건 색깔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일단 종합대학교 색깔이 좀 더 많이 나고 있고, 차의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남부에 있는 을지대학교처럼 좀 보건계열 색깔이 좀 강한 학교고, 수준이 한 그 정도에서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제 보셔야 될 대학교가 바로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천대학교에서 요번에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아이들을 선발하는 라인이 좀 바뀌었어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라인이 바뀌었는데, 여기가 2021 하나고요. 여기가 202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요 앞에 거를 보고 이제 네, 아이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가천대학교 준비하던 학생들 작년 데이터 보고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가천대학교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천대학교는 작년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건 잘못된 네,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셔서는 안 돼요. 이해가시죠?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작년에는 문과나 자연계열을 뽑을 때 국어 같은 경우 30%가 들어가고요. 수, 가나 통합해서 25% 교차가 가능한가 봐요.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사회랑 과학을 이렇게 같이 네, 보고 수, 가나형을 같이 본다는 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탐구가 한 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잘 본 과목 하나만 들어간다. 그리고 영어가 20%가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영어에 대한 비중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연에 인문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를 뽑는 데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수한 영역 하나를 35%를 주고요. 그 나머지 거를 25%를 주겠대요. 그러면 여기 일단 국어에 대한 비중이 5%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걷다가 이렇게 우수한 점수에다가 이 퍼센테이지를 높게 주면 당연히 작년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성적대가 약간 향상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점수대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충성심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자연계열 1, 2가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냥 자연계열로 뽑고요. 일단은 국어나 이렇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그냥 네, 잘 본 과목 하나에다가 퍼센테이지 높게 주고 나머지 거에 25% 주고 과탐이나 사탐을 통합시켰다는 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작년과 달라지는 거가 없나요? 라고 보시면, 작년에는 자연계열 1이랑 자연계열 2가 나눠졌을 때 수학에 대한 이 가산점이 자연계열 2 라인 아이들한테만 가산점을 때렸기 때문에 자연계열 2 같은 경우가 훨씬 점수대가 수학에 대한 30%를 가져가면서 좀 점수대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었다라면, 요번에는 네, 가산점 5%를 그냥 관계없이 자연계열 1, 2 관계없이 모든 자연계열에 때렸다라는 것 자체가 네, 당연히 백분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번에 가천대학교 집어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요런 부분들을 네, 좀 잘 봐야 되고, 의예과랑 한예과는 일단 패스할게요. 그냥 볼게요. 자, 의예과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가형이고요. 당연히 과탐만 보겠죠. 그리고 의예과니까 두 과목을 볼 거고요. 수학에 대한 비중이 30%, 과탐에 대한 비중이 25%, 생각보다 과탐에 대한 비중이 높고요.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으로 나눠졌는데 요번에 보시면 네, 통합이에요. 그런데 수학 가형에다가 가산점 때린다는 건 문과 아이들 요번에 거의 지원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한의예과 같은 경우 문과 아이들이 지원 라인이 거의 끊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0년에 가천대학교는 일반 전형 2라는 걸로 또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작년에는 차상위 40%, 20% 그러니까 세 과목을 442로 뽑았어요. 그리고 수학 5%랑 과탐 3%에 대해서 가산점을 때렸어요. 그런데 요번 년에 보시면 차상위 하나에 45%, 그러니까 가장 잘 본 과목에다가 일단 퍼센테이지를 더 주고 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아래 과목에 대해서 15%를 주는데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약간 백분위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백분위가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2020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1 같은 경우 입결에 대한 백분위를 조금 더 계산해서 봐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요번에 가천대학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영어가 전체 반영 비율의 20%가 들어갔는데 1등급, 솔직히 가천대학교에 저는 1등급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2등급이 95점이고요. 3등급이 91점이니까 이 사이에 4점이 차이 나는데 이거를 100분위로 20% 하면 0.8점 정도가 차이 나니까 생각보다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은 대학교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집어넣는 아이들은 영어가 2등급이 나와야지 네, 유리하다. 우리 아이가 만약 영어가 3등급이 나왔다라면 가천대학교는 한번 진짜 계산기 잘 두들겨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영하는 비율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이런 반영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 차상위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 차상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45%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이제 잘 받는 점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한 점수에다가 더 가산점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을 주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성적대가 좀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 같은 경우 수가형에 대해서는 네, 5%에 대한 가산점을 때린다는 건 자유전공 집어넣는 아이들, 이과 아이들이 훨씬 유리하다. 과타까지 때리니까 이 얘기는 자유전공, 문까지만 이과 아이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 잘 본 과목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약간 점수가 한 1점 정도의 점수 차가 좀 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잘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가 바로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생각보다 되게 인기 대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가천대학교를 분석할 때 한 2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천대학교가 경기대학교를 따라잡고 이제 그렇게 경기대학교 수준으로 경기대학교랑 이렇게 경기대학교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가천대학교가 경기대보다는 확실히 합격선에 대한 등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아졌고 제가 가천대학교가 생각보다 진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입시 설명회 박람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와 생각보다 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 하고 경기도 남부에 아주대학교를 넣을 수 없는 아이들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가천대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인기 대학교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랑 차의과대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천대학교는 솔직히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학교고요. 얘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학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천대학교를 집어넣은 아이들이 차의과대학교를 안정권으로 좀 형성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솔직히 가천대학교 집어넣은 아이가 차의과대학교로 올 바에 저 같으면 경기대학교나 경기도 남부에 있는 학교들을 좀 계산할 것 같아요. 을지대학교나.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천대학교랑 차의과대학교는 같은 라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노는 아이가 차의과로 지원하는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요. 차의과대학교를 집어넣는 아이들은 좀 경기도 북부나 서울, 강북에 사는 아이들이 대학교 점수를 형성해서 좀 집어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천대학교랑 차의과대학교는 별도로 좀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대학교를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천대학교를 집어넣는 학생들은 가천대 외에 다른 학교들을 좀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의과대학교는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형식의 라인이 좀 구성될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가나다군인데, 자, 가천대학교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다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다군 중에 단국대나 세종대, 숭실대학교를 집어넣은 학생이 좀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천대학교를 좀 계산을 두들겨서 한번 형성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천대학교에서 안정권을 이제 가천대학교를 적정으로 보고 가천대학교에서 안정권을 좀 찾으려면 일단 경기대학교도 좀 계산은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안정권이 막 크게 가천대학교랑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서 안정권을 형성했을 때 경기도 남부니까 수원대학교나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 아니면 용인대학교 이런 학교를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단대 천안이나 네, 고려대 세종 같은 학교들을 좀 계산해보는 게 저는 더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단대나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누나이들이 가천대학교를 좀 안정권을 형성하고 나가는 이런 부분의 대학 라인을 좀 구성하면 괜찮을 것 같고, 가천대학교를 도전권이나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아이들이 좀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수원대학교나 강남대학교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차의과대학교는 이제 한성대학교나 서울여대나 덕성여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북에 있어요. 그죠? 서울 안에 있는 아이들인데 한성대학교나 이렇게 서울여대나 덕성여대,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서울여대예요. 서울여대나 덕성 아니면 동덕 이런 아이들이 여기 동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요 라인 아이들이 차의과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일 이 한성대학교나 이런 덕성 아니면 서울여대, 덕성은 좀 동덕 얘들을 만일 도전권으로 본다라면 적정선이나 안정권을 찾기 위해서 차의과대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안정권을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일 차의과대학교가 어떠한 도전권이나 아니면 적정선을 형성했다라면 안정권에 대한 대학교를 구성하기 위해서 네, 대진대학교나 중부대학교 같은 중부대학교 고양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좀 안정권으로 계산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을 좀 안정권으로 형성했을 때 차의과대학교 라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오늘 같은 가천대학교랑 차의과대학교를 같이 해드리지만 이 두 개의 대학교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가천대학교 라인과 차의과대학교 라인을 좀 나눠서 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천대학교랑 차의과대학교 어느 정도의 백분위의 네, 예측 점수가 나올지 한번 제가 과마다 계산을 다 해봤고요. 가천대학교는 모든 학과를 다 이제 워낙 과가 좀 있는 학교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좀 인기과를 중심으로 해드렸고 좀 볼만한 과들을 중심으로 했고, 차의과대학교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전체 학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요 학과 합격 예측 데이터인데 가천대학교는 일반 전형 1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일반 전형 1과 2는 아까 어떻게 선발하는지 알려드렸고 일반 전형 2가 훨씬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광경영 같은 경우는 87.9점,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간 데이터에 대한 수치가 다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경영은 87.9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경제는 88, 경영학부 88.7인데 경제학과가 이번 년에 생각보다 작년 데이터에 비해서 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동양 어문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인기과로서 항상 좀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게끔 점수대가 조금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무너져 내리는 경우 수가 있었는데 이번 년은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동양 어문학과 같은 이런 비인기과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데이터가 무너진 학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인기과다 보니까 매년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는 학과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항상 좋게 나왔던 과들이고 화공생명이나 식품영양 같은 경우도 87점대까지는 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기계공학과가 좀 86점대만 해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어학과 같은 경우는 93.2 한 90점대 한 초반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도전권이 형성되고 한 93점 정도가 돼야지 요번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지금 있는데 안 보이시는 건데요.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물리치료학과가 있습니다. 요 밑에 뭐가 있냐면 그냥 여기다 써드릴게요. 물리치료학과를 제가 하나를 더 넣어놨는데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한 91점 정도가 요번에 형성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평균 컷에서 70컷 사이로 지금 저희가 형성을 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뭘 봐야 되냐면 일반 전형 2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낙서하면 안 되는구나. 이미지 새로 올려주겠죠. 자,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97.6이고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점수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나 경제학과나 동양 어문학과 같은 경우 얘네들이 이제 골라서 들어오는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항상 일반 전형 1보다 훨씬 90점대가 그냥 형성되기 때문에 경영학부는 97.6, 경제학과 96.8이고요. 동양 어문학과 같은 경우도 95점은 요번에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요번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산점 때려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합격 컷이 약간 더 높아져야 되고 건축학부 같은 경우도 요번에 좀 조심해야 되는 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공이나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 밑에 지금 도시계획이 96.9인데 이건 새로운 이미지 올려드릴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남부에서 진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학교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수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높아진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를 정하기 막연하고 두려운 이 시기.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로 미래를 설계하라. 세바이오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의치 한의학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간호보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화공 에너지 로봇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앞으로 유망한 계열별 진로 로드맵 심화편 5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발맞춰 지적 탐구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미디어 숲의 진로 로드맵 심화편 시리즈였습니다.